한때 국민 가수로 불리며 수많은 무대를 눈물과 감동으로 채웠던 김호중. 그러나 그의 이름이 다시 언론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뉴스를 바라보았다. 음주운전에 이어 뺑소니, 그리고 매니저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까지. 대중이 사랑했던 목소리는 하루아침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법정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이라는 냉정한 판결을 내렸다. 한때 환호 속에서 박수를 받던 무대의 주인공은 이제 차가운 쇠창살 뒤에서 새로운 삶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많은 팬들은 그가 왜 이런 길을 택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수많은 논란과 구설 속에서 김호중은 결국 한국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일반 교도소가 아닌 회복과 교화를 목표로 세워진 그곳. 하지만 이름처럼 소망이 그의 인생에 다시 빛을 비춰줄 수 있을까? 혹은 이곳이 단지 과거를 반성하는 조용한 유배지가 될 뿐일까? 언론의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교도소 안에서조차 그를 향한 카메라의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일부는 그가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평범한 수감자로 지내며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자의 근황이 아니다. 화려했던 무대 뒤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과 싸우고 죄와 마주하며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려 애쓰는가에 대한 기록이다. 그의 이름 석자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누군가는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도소의 벽 안에서는 이런 논쟁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곳에서 김호중은 더 이상 스타가 아니라 수감번호 대신 이름으로 불리는 한 사람일 뿐이다. 모든 화려함이 벗겨진 자리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과 마주한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고 외부 세계는 그를 잊어가지만 소망교도소의 하루는 정해진 리듬으로 돌아간다. 김호중의 하루 역시 그 속에서 조용히 그리고 규칙적으로 흘러간다. 새벽의 점호, 식사, 작업, 교육, 그리고 밤의 침묵.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는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세상은 여전히 냉혹하지만 그가 흘리는 땀방울 속에는 어쩌면 변화라는 단어가 조금씩 피어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김호중의 현재를 따라가 볼 것이다.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스타에서 죄를 짊어진 수감자가 된 남자. 그리고 그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곳, 소망교도소의 문이 지금 천천히 열리고 있다.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의 한적한 언덕 위, 커다란 담장 너머로 붉은 지붕들이 정갈하게 늘어서 있다. 바로 한국에서 유일하게 민영 형태로 운영되는 소망교도소다. 겉보기에는 일반 교도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곳은 처음부터 벌이 아니라 회복을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다. 2010년 아가페 재단이 설립하고 운영을 맡으면서 종교적 가치와 인권 중심의 교화 모델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주목받아 왔다. 전체 부지는 약 21만 제곱미터에 달하고 최대 4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중소규모의 교도소지만 그 철학만큼은 거대하다. 인간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이 단순한 문장이 바로 소망교도소를 움직이는 원칙이다. 일반 교도소와 가장 큰 차이는 수감자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른다는 점이다. 단순한 행정상의 절차가 아니라 그를 한 사람으로 존중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교도관과 수감자가 같은 식단을 나누고 식탁에 함께 앉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교도관이 수감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인생 상담을 해주는 장면은 이곳에서는 낯설지 않다. 전직 교도관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서는 죄보다 사람을 먼저 본다는 말이 모든 직원의 기본 태도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입소 조건 또한 까다롭다. 형기가 7년 이하이면서 남은 형기가 1년 이상 남은 수감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조직범죄나 마약, 폭력 관련 전과자는 제외된다. 지원은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심사를 거쳐야만 입소가 가능하다. 그만큼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 일부러 신청하는 사람도 많다. 재범률이 낮고 수감자 간 폭력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소망교도소는 모범적인 교정 모델로 평가된다. 법무부조차 이곳을 교정 혁신의 실험장이라 부르며 전국 교도 행정에 참고하고 있을 정도다. 시설 내부는
군대식의 긴장감보다 차분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 복도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고 수감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이나 손편지가 벽면을 채운다. 일과표는 엄격하지만 규율보다는 스스로의 통제에 더 큰 비중을 둔다. 벌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공간. 교도소라는 단어가 주는 차가운 인상은 이곳에서 조금은 따뜻하게 바뀐다. 김호중 역시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일상을 맞이했다. 일부 전직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망교도소의 가장 큰 특징은 분위기 그 자체라고 한다. 서로를 경계하기보다는 대화를 나누고 반성의 과정을 함께한다. 교정 프로그램 외에도 합창, 악기 연주, 독서, 미술 등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어 감정의 회복과 자기 성찰의 기회가 주어진다. 바로 이런 환경이 김호중 같은 예술가에게는 단순한 복력 공간이 아니라 다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재탄생의 무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소망교도소의 관계자들은 말한다. 여기서는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진심이다. 실제로 이곳을 거쳐간 수많은 수감자들이 출소 후 봉사활동이나 사회공헌으로 삶을 바꾸었다. 그리고 지금 김호중 또한 그 길 위에 서 있다. 죄로 인해 무너졌던 이름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지 교도소의 규율로는 판단할 수 없는 문제다. 결국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김호중 자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새벽 6시. 정적을 깨는 기상방송이 울려 퍼진다. 김호중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된다. 여느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침상에서 몸을 일으켜 점호를 받고 간단한 세면을 마친 뒤 식당으로 향한다. 아침 식사는 평범하다. 국, 김치, 반찬 2-3가지. 하지만 그는 이 단조로운 식사 속에서 도동등함을 느낀다고 한다. 교도관과 같은 식단, 같은 시간표, 같은 공간. 한때 수천 명의 팬 앞에서 무대 조명을 받던 그가 이제는 같은 밥상을 마주하는 사람들 속에서 평범한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 식사 후에는 작업장이나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동한다. 김호중은 현재 다인실에 배정되어 있으며 방의 크기는 일반 교도소보다 훨씬 넓은 편이다. 함께 생활하는 인원은 4에서 6명 정도. 좁고 답답한 분위기 대신 비교적 여유 있는 공간 덕분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동료 수감자들과의 관계 역시 무난한 편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방을 함께 쓰던 전직 수감자는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자신이 받은 관심이 부담스러웠던 것 같지만 항상 겸손하게 행동했다고 회상했다. 소망교도소의 하루 일과는 철저히 규칙적이다. 오전에는 교육, 오후에는 작업, 저녁에는 독서나 프로그램 참여 시간이 주어진다. 김호중도 예외가 아니다. 처음에는 낯선 교도소의 생활 리듬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일정한 생활 패턴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한다. 교도소 관계자들은 그는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통제하며 차분하게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식사 시간에는 작은 변화가 있다. 일반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이 줄을 서서 음식을 받지만 이곳에서는 자율배식 형태를 허용한다. 교도관이 함께 식탁에 앉는 풍경도 자연스럽다. 김호중은 이러한 평등한 분위기에서 오히려 심리적 안정을 얻고 있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유명인이라 특별 대우를 받지는 않지만 그가 지닌 특유의 부드러운 성격 때문에 주변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녁이 되면 하루의 피로가 서서히 누적된다. 텔레비전은 제한된 시간에만 시청할 수 있고 외부와의 연락도 주기적으로 허용된다. 김호중은 주로 편지로 가족과 팬들에게 근황을 전한다고 한다. 한 수감자는 그가 쓴 편지를 이렇게 기억했다. 항상 감사하다. 나를 믿어줘서 고맙다.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짧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문장들이었다. 팬들 역시 그의 손편지를 받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한다. 실망과 그리움, 그리고 아직 남은 기대. 밤 9시, 점등 신호가 울리고 하루가 끝난다. 그러나 조용한 어둠 속에서도 김호중은 생각이 많다. 과거의 잘못, 잃어버린 명예,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의 무게. 때로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조용히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며 위로를 건넨다고 한다. 누군가는 그를 이상하게 따뜻한 사람이라 말했다.
죄인이라는 신분이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 그 모순된 현실 속에서 그는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다. 김호중의 하루는 단조롭지만 그 안에는 많은 생각과 다짐이 녹아있다. 외부 세계의 화려한 불빛은 더 이상 닿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무대라는 단어가 남아있다. 언젠가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노래 이전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의 하루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일지도 모른다. 소망교도소의 가장 독특한 점은 바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다. 이곳에서는 단순히 형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이해하고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회복에 시간을 갖는 데 초점을 둔다. 음악, 미술, 독서, 심리상담 등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감자들은 각자의 관심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김호중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가수로서의 본능은 여전히 그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교도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는 처음에는 음악 활동을 주저했다고 한다. 내가 이곳에서 노래를 부를 자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를 망설이게 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동료 수감자가 그에게 조용히 부탁했다. 노래 한 곡만 해줄 수 있나요? 다들 너무 힘들어요. 그 부탁은 김호중에게 큰 울림이 되었다. 그렇게 그는 작은 공간에서 몇몇 동료 앞에서 고맙소를 불렀다. 그날 밤, 방 안은 오랜만에 따뜻한 공기로 채워졌다. 한 수감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 노래를 들으니 밖에 있는 가족이 떠올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일 이후 김호중은 점차 교도소 내 문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정식 공연은 아니지만 합창 연습이나 음악교실의 자원에 참여했고 악기를 배우려는 수감자들에게 호흡법을 알려주기도 했다. 교정 관계자는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이 교도소 안의 분위기를 많이 바꾸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소망교도소에서는 음악 활동이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심리적 치유의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김호중의 존재는 그 자체로 프로그램의 일부분이 되었다. 교육 과정에서도 그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이 수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 이는 출소 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호중 역시 해당 과정을 신청해 실습을 시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교도소 관계자는 그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는 전자기기 수리, 임용 자격과정 등이 있으며 그는 주로 문화와 서비스 관련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물론 그의 본업은 음악이다. 그렇기에 모든 교육이나 활동의 중심에는 여전히 노래가 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성경 구절에 곡을 붙여 부르거나 명상 시간에 조용히 허밍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힌다고 한다. 음악이 단지 무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다. 그에게 음악은 이제 명예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속죄와 치유의 언어였다. 전직 수감자 중 한 명은 이렇게 회상했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변명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래로 말했죠. 그 노래를 들으면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 말처럼 김호중의 음악은 교도소 안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비록 조명도 관객의 환호도 없지만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다. 그가 참여한 프로그램의 성과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통해 음악의 힘을 느끼며 자신도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된 것이다. 교정당국은 이러한 긍정적 변화를 높이 평가하며 그를 모범 수감자로 분류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물론 이는 공식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그의 태도와 행동이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렇듯 김호중은 소망교도소 안에서 가수 김호중이 아닌 사람 김호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창살을 넘어 죄의 무게를 덜고자 하는 한 인간의 간절한 기도로 울려 퍼지고 있었다. 소망교도소의 벽 안에서 지내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길고 고요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사람은 변한다. 김호중 역시 예외가 아니다. 처음 교도소에 들어왔을 때 그는 깊은 죄책감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한다. 세상의 비난은 거셌고 자신을 향한 시선은 날카로웠다. 한때 국민가수라 불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다는 현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다. 더 이상 연예인 김호중이 아니라 한 사람 김호중으로 살아가는 법이었다.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초반 몇 달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점차 주변과 대화를 시작했고 동료 수감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자신이 겪은 실패담을 솔직히 나누기 시작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마주하느냐야. 그가 자주 했다는 이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 말을 들은 한 수감자는 그가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유명인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같은 공간에서 하루를 버티는 한 인간의 모습이었다. 음악은 그에게 마음의 약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향한 분노와 후회를 노래로 토해냈고 노래는 점차 그의 마음을 정화시켰다. 어느 날 예배 시간에 그가 부른 찬송가 한 곡은 많은 사람을 울렸다고 한다. 눈을 감고 진심으로 부르는 그 목소리에는 과거의 화려함이 아닌 회개의 온도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무대 위의 공연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이었다. 하지만 교도소 밖의 세상은 여전히 냉혹했다. 대중은 쉽게 용서하지 않았다. 인터넷에서는 그의 근황이 전해질 때마다 찬반이 극명히 갈렸다. 아직 이르다. 진심으로 반성 중이라면 기회를 줘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그를 평가했다. 팬클럽 아리스 일부는 여전히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지만 또 다른 이들은 그를 배신자라 부른다. 교도소 안에서는 시간이 멈춰 있지만 세상은 멈추지 않는다. 그 간극은 언제나 잔인하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담당한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피하지는 않아요. 매 순간 그것을 떠올리며 그 말처럼 사람이 되려 합니다. 김호중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잊지 않으려 애쓴다. 그는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묵묵히 내면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 싸움은 외부의 평가보다 훨씬 고통스럽다. 그러나 변화의 징조는 분명히 있었다. 어느 날 교도소 내 상담실 벽에는 그가 직접 쓴 문장이 붙었다고 한다. 죄는 내 과거지만 그것이 내 전부는 아니다. 그 짧은 문장은 수많은 수감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었다. 교도소 직원들은 그를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으로 기억한다. 스스로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 그의 변화는 겉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그 변화가 세상 밖에서도 통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사람들의 기억은 길지만 용서는 더디다. 김호중은 지금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가 다시 무대에 서는 날이 온다 해도 그것이 환호의 무대일지 혹은 또 다른 시험대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 그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주변을 바꾸고 있었다. 김호중은 현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형기상으로는 2026년 11월경에 만기 출소가 예상된다. 하지만 교정 관계자들은 그가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모범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가석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소망교도소는 교정 성과를 평가할 때 수감자의 진심과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그가 지금처럼 조용히 자기 성찰의 시간을 이어간다면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그의 앞길은 단순하지 않다. 사회는 여전히 그를 가수로 기억하면서도 동시에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다. 대중의 기억 속에는 그가 저질렀던 실수가 깊게 남아있고 그 이미지를 완전히 지우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세상은 변한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으로 증명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사회라면 그 길의 끝에 희망은 있다. 전문가들은 그가 교정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수하고 출소 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회 활동을 이어간다면 이미지 회복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평가한다. 출소 이후의 김호중을 상상해보자. 다시 무대 위에 설 수도 있고 혹은 조용히 사회봉사에 전념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복귀가 아니라 변화다. 그는 이미 교도소 안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법을 배웠다. 앞으로 남은 것은 그 배움을 세상과 나누는 일이다. 그가 만약 다시 노래를 부른다면 그 목소리는 과거보다 훨씬 깊고 진실될 것이다.
화려한 조명 아래의 스타가 아니라 죄를 마주하고 다시 인간으로 서는 한 남자의 노래로. 교도소 관계자들은 그를 두고 이제는 눈빛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초반의 두려움과 혼란은 사라지고 대신 차분함과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는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수감자로 알려져 있다. 교정 프로그램 중 하나인 멘토링 그룹에서도 그는 후배 수감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며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은 변화들이야말로 진짜 교화의 증거일지도 모른다. 밖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계속된다. 누군가는 그의 재기를 바라지 않는다 고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도 결국 사람이다. 변했다면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 고 주장한다.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김호중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다만 침묵 속에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고 있을 뿐이다. 어쩌면 그는 이미 세상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시작이다. 시간이 흘러 출소의 날이 다가오면 세상은 또 한 번 그를 주목할 것이다. 그때 그는 어떤 얼굴로 세상과 마주할까? 과거의 그림자를 이겨내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살 수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소망교도소의 담장 안에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김호중이 아니다. 죄를 통해 자신을 돌아본 사람, 노래를 통해 마음을 치유한 사람, 그리고 이제는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지금의 김호중이다. 어느 날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나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나를 잊지 않겠다. 나의 잘못을 기억하되 그 기억에 머물지 않겠다. 그 문장은 그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의 길을 모두 담고 있었다. 인생의 무대는 다시 열릴 수도, 영원히 닫힐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무대에 서는 이유다. 김호중에게 그 이유는 이제 명예가 아니라 진심이다. 그의 노래는 더 이상 화려하지 않지만 그 속에는 삶이 있다. 언젠가 다시 그가 무대 위에 선다면 그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 인간의 고백으로 들릴 것이다. 그리고 그 고백이 세상에 닿는 순간 누군가는 그를 용서하고 또 누군가는 여전히 등을 돌리겠지만 적어도 김호중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망의 의미다.